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태극기 애국시민 이진아입니다. 예,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재벌 총수와 이 단독 면담에서 그 면담 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면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 구본무 LG그룹 회장님의 검찰 진술서를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은 2015년 7월 25일에 있었던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재단 설립이나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 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었다. 이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검찰 공소장입니다. 그러면은 검찰 공소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범은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정경련 산하 기업체들에게서 금호를 각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직후인 2015년 7월 하수원에서 8월 초순 사이에 정경련 상근 부회장 이승철에게 전화해가지고, 자,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안종범 수석이 정경련 상근 부회장 이승철 부회장에게 이런 내용의 전화를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시하였다 하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이에요. 지금 구본무 회장 이야기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검찰 공소장입니다. 언제 작성됐냐?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작성한 검사 누구냐? 이원석 검사, 한웅재 검사. 이런 검사 이름 다 나옵니다. 이 이원석 검사는 2016년 그 11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웅재 검사는 이 사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그 전담팀의 팀장이 형사 8부장 한웅재 바로 부장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원석 부장과 한웅재 부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그때는 정책기획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그리고 최서원을 구속시키는데 아주 이 두 분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 인사에 딱 보니까 이원석 부장검사는 특수 1부장 출신 이원석 부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그걸 이제 소위 영전이라 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형사 8부장이었던 한웅재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런 걸 법조기자들은 좌천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수사 주인 검사가 한웅재 부장 검사인데 왜 이분이 공소장 다 쓰고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 왜 인천지검 쪽으로 좌천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알아보니까 검찰이 최초의 이 국정농단 사건을 이 수사할 때 일부 검사들, 제가 아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이 사건은 뇌물죄는 절대 안 된다. 기껏해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강요 이 정도를 적용할 수 있지 뇌물죄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소장에도 뇌물죄 얘기 전혀 없습니다. 직권 남용 그리고 강요예요.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가 되고 난 뒤 수사 이 발표할 때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이 딱 뭐라고 합니까? 아니 증거도 없이 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딱 발표를 합니다. 자, 우리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 소출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탄핵하고 전혀 무관할 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건 뭐냐? 결국 앞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제가 그런 발표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이 발족이 됩니다. 특검이 발족되는 박영수 특검이 딱 발족되니까 이 모든 사건에서 뇌물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이 두 사람 주도 아래 특검 수사의 결과는 전부 다 뇌물입니다. 대통령 최서원 그리고 이재용 전부 다 뇌물로 다 엮어버립니다. 직권남용도 기본이고 직권남용 강요는 기본이고 거기에 뇌물죄까지 더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검찰에서 수사인 거 직권남용 그 강요밖에 안 된다고 했던 그 팀들 특검 눈에는 뭐 소위 말해가 제대로 뭐 수사 못한 그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한웅재 부장검사가 인천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게 자천됐습니다. 이 한웅재 부장검사가 왜 자천되었느냐? 지금 대충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재 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한웅재 검사나 이원석 검사는 저희가 재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나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분은 영전되고 자천되고 그랬으면 뭐 검찰 내부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석 부장이나 한웅재 부장이 정상적으로 하면은 아주 좋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분도 물론 영전이지만 여주로 가버렸고 여주지청으로 가버렸고 여기는 완전 자천이에요. 인천지검 형사 3부장은 자 사실 저한테 검찰 내부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웅재 부장 검사가 소위 이런저러한 이유로 자천성 인사를 당했다 하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 오늘 그 정도만 제가 밝히고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다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공소장 보여드렸는데 공소장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미르재단 설립을 지시한 게 2015년 7월 25일이고 안종범 수석이 이성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에게 급하게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한 것은 2015년 10월 19일입니다. 이 10월 19일 요 부분은 10월 19일 날짜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이 맞습니다라고 제도를 하고 있고 이성철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가지고 10월 19일 날 안종범 수석에게서 그 같은 취재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다 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자, 대통령이 재단 설립을 지시한 날은 7월 25일인데 안종범 수석은 왜 석 달이나 지난 10월 19일에 이성철 부회장에게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재단을 만들라. 그 전화를 왜 했을까요? 아니, 대통령의 지시를 석 달 후에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정신 나간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소장에 보면 그 중간에 이런 게 있죠. 2015년 7월 하순에서 8월 초 사이에 안종범 수석이 이성철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전한 사실 그게 있습니다. 좀 뭐라 했느냐?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철 부회장 법정에 나와서 바로 이거 이야기합니다. 안종범 수석의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정경련 회원사들에게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든 LG든 뭐 SK든 한국화이든 모든 회사 다 정경련의 회원사입니다. 그러니까 정경련에서 회원사들한테 지금 안종범 수석이 아니 대통령과 당신네 기업 총수하고 그 만난 자리에서 재단 설립 그 돈 이야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요?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도 그렇고 다른 LG도 그렇고 전 계열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경련 산하 10개 대기업들 거기 간부들 이야기가 그런 적 없었습니다요. 아니 우리 재벌 총수가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성철 부회장은 재단설 추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월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때문에 안종범 수석의 주장은 뭐냐? 이거는 소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상대방인 이성철 부회장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 책임 회피용 그런 주장입니다. 왜 안종범은 책임 회피용 주장을 하느냐? 안종범 수석 본인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리비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직권 남용, 강요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도. 그러니까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하이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 안종범 수석하고 이성철, 정경련 상급 부회장 제가 기록을 보니까 두 사람 다 경제학 박사입니다. 두 사람 다 경제학 박사고 때문에 이제 경제학 학회 모임에서 자주 어울렸던 이 가까운 관계예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 한 살 차이예요. 그런데 이성철 부회장은 법정에 나와가지고 안종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 자기만 주장하고 있고 이성철 부회장은 안종범 주장 사실이 아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연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딱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책임 면하려고 거짓말 한다는 거, 일반인도 그렇지만 이 고위공직자가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얘기만 고위공직자가 취할 자세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재판의 기록을 읽어보면서 제가 참 많은 추악한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책임 면하려고. 그래서 이 추악한 공직자들의 모습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만간에 일목요연하게 이름과 직책과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위 추악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결국 기소도 안 되고, 물론 구속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고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기자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 그 대통령께서 안수석한테 얘기할 때는 2015년 7월 25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재단 설립을 지시한 네. 게. 그 안수석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러는데 이성철 부회장님한테 전화한 거는 2015년 10월 19일이라고 이성철 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예. 그러면은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나서 그동안 뭘 했나요? 석 달 동안. 아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대통령께서 재단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보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딱 간단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정경련에서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기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그렇게 도와주면 참 고맙죠. 우리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잘 도와주시라고 해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재벌 총수들한테 뭐 재단 설립하니까 돈 내놔라, 그게 아니고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한테 아이고 정경련에서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문화융성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이고 정경련에서 그렇게 좀 참 고맙죠. 딱 그거예요. 자, 그러면 미르재단의 실체는 뭡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그동안에 미르재단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가 만든 거다. 최서원과 짜고 만든 거다. 이렇게 참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을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실체는 뭐냐? 제가 안종범 수석, 차은택 감독, 그리고 이승환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그리고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이 모든 검찰 진술조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딱 이 사람들 진술 딱 종합하면은 딱 하나예요. 안종범 수석이 소위 문화융성이라는 4대 국정과제, 이걸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돈은 이성철, 정경련 부회장한테 소위 말해가 정경련에서 돈 좀 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르재단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미르재단 이사장과 이사진, 이 구성, 이건 차은택이가 다인 겁니다. 최소한 피곤하고,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K스포 재단은 또 뭐냐? K스포 재단은 안종범 수석이 소위 스포츠 경영학 박사 김필성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K스포 재단 상임이사예요. 이 사람. 이 김필성으로부터 소위 의견을 쫙 듣고 그러고 난데 김필성 이사한테 K스포 재단의 임원진 명단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이 김필성 이사한테.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검찰 조서에 다 기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 설립, 미래재단 설립, 그리고 운영 아주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딱 하나. 안종범 수석이 서둘렀어요. 자기가 7월 달에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계속 대통령한테 아이고 지금 정경련에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리그창이라는 중국 총리가 한국에 오게 되고 그래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급하게 서둘러다 보니까 약간의 절차상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예를 들면 그리고 재단 설립인가 재단법인 설립인가 이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딱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 재단 설립 허가를 내줬다. 그게 언론에서 지적한 바로 문제점이에요. 또 하나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이사들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서류 또 기업들 출연금 내는 기업들이 도장을 안 찍었다는 거 이런 것들 일부 서류가 미비된 거예요. 이 점이 다 절차상에 약간의 미비한 점이 문제지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재단하고 K스포 재단은. 그런데 이 절차 미비 부분을 문체부의 어느 공무원이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에게 이걸 과장해서 그냥 제보를 한 겁니다. 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데뷔한 이 미래재단은 바로 일해재단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일해재단이다. 우리 국민들 다 알 거예요. 일해재단이 어떤 거고 그리고 일해재단 때문에 그때 피해가 있다는 걸 팍 내리있는 거예요. 미래재단을 일해재단하고 결부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전혀 모습도 다른데도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국민들한테 의혹을 사고 말이죠. 그리고 미래재단이 진짜 대통령과 최순 피고에 관련된 거로 아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게 그거예요.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에게 이런 허위 제보한 문체부 공무원 이 사람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원래 그 안종 대통령이 말씀할 때는 정경련이 주체가 돼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종범 씨가 하는 거는 청와대가 주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렸잖아요. 안종범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정경련에서 주체적으로 차별적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면 청와대가 도와주라 했는데 지금 그건 뭡니까 지금 공소장하고 범죄사실 내용 그거예요.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한테 재단 설립 강요하고 돈 내라고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안종범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재단 설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분명하게 좀 해둘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45편에서 방기성 국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이제 선임 행정관입니다. 국장께서 이제 검찰 진술, 방기성 국장의 검찰 진술을 제가 설명하면서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시청자들이 저한테 문의 전화가 많았고 특히 이제 변호사분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의문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변호사분들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게 방기성 국장이 작성했다는 그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그 사본 그걸 한번 보여줬으면 차라리 의문이 다 풀렸을 거다. 그래서 그걸 안 보여주니까 상당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다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A4 용지 한 장짜리 이게 답니다. 이게 한 장짜리다. 이거 다 보면 목적, 설립 방안 딱 그거만 적혀 있어요. 방기성 국장이 그냥 초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사회, 이사장회가 뭐 기구표가 있어요. 방기성 국장 이건 자기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냐? 이건 김건호 보좌관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뭐
어느 기업이 얼마를 내고 어떻게 하고 뭐 이사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 전혀 없고 그냥 목적 설립 방안 딱 하나예요. 10개 그룹이 양 재단에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을 출연한다. 10개 그룹입니다. 이렇게 딱 고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만약에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대비해가 이런 거 재단을 만들기로 했으면은 아니 이렇게 허접하게 안 만듭니다. 이 부분 감정 진짜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착착착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경련에다가 재단 만드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안 만드는 거 정경련에 보내주면 됩니다. 이게 보내주면 자 이렇게 우리 청와대에서 안을 만들었으니까 정경련은 요 정신에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기석 국장을 만드는데 보세요. 청와대 뭐 경제수석실 청와대 로고 어디 있습니까? 개인 문서지. 이게 법정에서 다 검사들도 변호사들도 다 보고 했었나요? 다 봤죠. 다 공개가 됐죠. 자, 이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2015년 10월 21일 날 정경련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 보세요. 뭐라 했냐? 가칭 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에요. 설립 추진 계획. 정경련에서 언제 만드느냐? 10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이성철 부회장한테 10월 19일에 전화해가 급하게 만들어라. 그래 하니까 그리고 20일부터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경련에서 21일 날 이런 걸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것도 A4 용지 한 장짜리로. 아니 청와대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놨으면은 그거 내려 보내주면 되죠. 그거 참고로 다 끝날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름도 없습니다. 가칭 한류문화재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9개 그룹이에요. 9개 그룹 10개가 아니고 9개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이 그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판사가 그리고, 이걸 다 알고 있나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 기록이 25만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기록 언제 다 보고 이거 좀 대조를 다 해야 돼요. 안종범 경제수석 진술조서 이만큼 됩니다. 방기성 국장 진술조서 요만큼. 정경련 이성철 부회장 있어요. 엄청난 이것만 제가 들고는 이게 공판 법정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성철 부회장이 이게 법정에서 정하는 게 이 정도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 기록들을 서로 교차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재판장께서 그리고 옆에 좌우 배석 판사들께서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자 그리고 방기성 국장이 진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미래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2015년 7월 25일 재물총수하고 대통령께서 재물총수하고 면담 직후다. 자 이렇게 지금 검찰 공소장에도 되어 있고 안종범 수석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7월 25일 날 300억씩 그다 가지고 재단 만든다 그런 지시를 받아도 칩시다. 그러면은 안종범 수석이 그런 지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자기 전속 보좌관 김건호한테 와가지고 대통령께서 지금 재단 설립을 지시하셨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진되니까 잘 챙겨봐라. 알려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 이게? 제가 볼 때 그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김건호 보좌관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종범 수석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이제 김건호 보좌관이 옆에 입회를 했습니다. 혹시 말이 잘못된 거 있을까 싶어서 하는데 이 김건호 보좌관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종범 수첩이라는 곳 그 검찰의 소위 제고한 그 장본인입니다. 자, 근데 이 안종범 수석의 이게 신문 조서입니다. 이 신문 조서에 보면 안종범 수석 조사하면서 중간중간에 검사가 김건훈 보좌관에게 묻다 하는 식으로 이제 김건훈 보좌관한테 묻는 게 쭉쭉쭉 나옵니다.
왜 자. 안수석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보좌관 옆에 있게 됐나요? 경제수석마다 경제수석들은 전속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아니 사람들이. 그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필요하면은 왜냐면 자기도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필요하면은 그런 보좌관이 와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자 이때 소위 검사 강백신 검사입니다. 검사가 이걸 하나 탁 보여줍니다. 그거냐 이런 문건을 하나 탁 보여줍니다. 이 보십시오. 7월 24일, 25일 대기업 총수 면담 가로치고 재단 관련 응급 시점. 자, 이 문건 이게 이제 김건원 보좌관이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걸 소위 강백신 검사가 이걸 이제 본 거예요. 이걸 딱 봐가지고 진술조서 이걸 딱 붙여놨습니다. 이 문건. 자, 재단 관련 응급 시점 가로 딱 쳐가지고 딱 표시해놨어요. 7월 25일, 24, 25일. 강백신 검사가 묻습니다. 자, 김건우 딱 보좌관한테 자, 위 문건에 재단 관련 응급 시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도 2015년 7월 25일 날 대기업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이 끝난 이후 대통령 지시 받았다. 그와 같은 내용을 다 김건희도 이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가요? 탁 물으니까 김건희 보좌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위 문건을 작성하면서 그럼 이 문건 작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막 터져가지고 전 언론에서 허위 보도가 판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무렵에 김건희 보좌관이 이 문건을 만든 거예요. 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경제금융비서관실의 방기선 국장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문화체육재단이 언급된 시점이 언제 정도 되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대요. 방기선 국장한테. 자기도 모르니까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랬더만은 방기선 국장이 그건 작년 7월에 그러니까 2016년에 물어봤으니까 작년 7월에 2015년에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과의 면담이 있을 때인 것 같아. 추정치예요.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제가 위와 같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김건희 보좌관이 이렇게 탁 대답하니까 옆에 그 앉았던 안종범이가 바로 막 제지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종범 진술조서에 이렇게 딱 돼서 가로 딱 쳐져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때 김건희 보좌관이 방기선 국장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피의자 안종범 수석이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여 그래서 강백신 검사가 피의자에게 안종범 수석에게 언제 이야기를 했느냐 한 것인지 확인을 하자. 피의자는 안종범은 이번 사태 즉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참고인 김건우로부터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계속 진술하게 하니까 가로 딱 닫고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우가 이제 안종범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내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냐 하니까 김건우가 탁 진술합니다. 네, 수석님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기선 국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수석님에게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수석님이 작년에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이 있을 때 그때 재단 설립 논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검찰 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종범 수석과 김건희 보좌관 이야기를 한번 종합으로 쫙 해보시다. 그러니까 김건희 보좌관은 결국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2016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비로소 미르재단, 그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설립이 이게 그런데 시점이 2015년 7월 25일 무렵이라는 거 그걸 안종범 수석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중요한 지시 내용을 그때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지시를 안종범 수석이 자신의 신복과 다름없는 그 김건희 보좌관에게 그 즉시 알려주지 않았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시에서는 바로
보좌관 전속 보좌관이에요. 전속 보좌관은 야 대통령 지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챙겨라. 당연히 해야지. 전속 보좌관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작은 일도 아니고 대기업이 뭐 10여 군데 대기업이 끼어드는 일인데 그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종범 수석에 대한 검찰 진술 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종범 수첩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여기 딱 수첩 한 부분을 강백신 검사 딱 보여줍니다. 자, 한진, 삼성, SK, CJ, LG, 한화, DS, 두산 등의 기업체 이름 하고 그 기업과 관련된 무슨 내용을 딱 적혀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노인회장 가로 열고 이선, 뭐 양학선, 정여세, 뭐 막 뜻모를 뭐 글씨가 쓰여 있는 이런 안종범 수첩이에요. 이를 딱 근거로 소위 안종범한테 이제 검사가 묻습니다. 아니 피의자가 작성한 안종범 수첩 당신이 작성한 2015년 수첩 내용 중에 아래 부분 딱 보면 대통령과 면담한 그룹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아니 GS그룹이나 두산그룹은 2015년 그 7월 달에 대통령 만나지 않은 재벌 총수들 아니냐. 아니 근데 왜 GS하고 두산을 2015년에 대통령께서 만나신 걸로 왜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그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GS와 두산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여 적어둔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과 구본모 회장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기재해 두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첩에 자기 글씨로 2015년이면은 지금 조사받은 게 2016년인데 1년 전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 이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 이런 터지고 이 뭔가 자기가 뭐 말은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수첩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끼어넣은 거예요. 참 대통령을 모셨다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안종범 수석이 한 이야기 공소장 중에 또 하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2015년 그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난 뒤에 2015년 7월 하순에서 8월 초 사이에 소위 이성철 부회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자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 이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검사가 강백신 검사가 묻습니다. 자 피의자 안종범 피의자가 이성철 부회장 또는 다른 정경련 관계자에게 대통령과 면담한 7개 기업 그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는가요? 명단 알려줬느냐? 그러니까 안종범 가만히 있습니다. 진술조서에 점점점점이에요. 한동안 침묵하다예요. 없습니다. 그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경련 측에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저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그거예요. 제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대통령이 면담한 기업들 그 명단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정경련에 그 독대한 기업들 명단 주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셨다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 성격하고 너무 다른 증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바로 추궁합니다. 좋다. 독대 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좋다. 그건 인정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재단 관련 협조를 요청한 기업 명단은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재단 설립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정경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아니냐. 정경련은 그때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당신이 말이지 정경련 이성철 부회장한테 자 보안을 유지해라 라고 전제를 딱 깔고 그래서 그 알려줘야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종범 수석 가만히 있는 거에 또 묵묵보다 보다 해당 기업들이 알려줬을 겁니다예요. 뭐 정경련이 파괴타에다가 이번 또 해당 기업들이 알려줬을 것입니다. 참 이런 진술들이고 나머지 제가 진술들을 다 보니까 진짜 무슨 말 하는지 안종범 수석이 일단 검사는 바다는 적어놨는데 그 진술을 제가 읽어보면서 야 이거 진짜 횡설수설이에요. 그러다가 검사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검사가 묻습니다. 2016년 10월 그러니까 한참 뭐 미래재단 의혹이 막 언론에 막 보도될 때입니다. 언론에 소위 광란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딱 그때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아니 안수석 당신이 말이지 그 수첩에 기재된 사실이 있느냐.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수첩에 기재해둔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안종무석 탁 그래 예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하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2015년 2월과 7월 두 번의 회의를 통하여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아니 대통령이 2015년 2월 달에 대기업 회장 만난 적 전혀 없습니다. 7월 달에 있습니다. 자, 두 번의 회의를 통하여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이후 정경련 주도로 모금을 한 것으로 해명을 하자고 하여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종무석이 나중에 사후에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그때 이게 딱 걔가 이렇게 정리하자 걔가 정리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죠. 한 거잖아요. 나중에 했다는 게. 그러니까 참 저도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뭐 전혀 과거에 뭐 이분이 국회의원도 했지만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은 없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가 기록을 한번 봤어요. 검찰 조서에 쫙 기록 나왔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돼가지고 보니까 대구 개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 거기 유학가가 거기서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 대표하고 위스콘신 동문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 뭐 성균관대 교수 하다가 한나라당 이해창 대통령 후보의 정책 특보를 한번 맡습니다. 이분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2012년도 제19대 국회의원 때, 총선 때, 그때 비례대표로 소위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가 세워지니까 정책 메시지 본부장을 한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경제학자고, 제가 이제 기록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그 대통령 지시를 성의 있게 안 했고 좀 게을렀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다음 시간에 제가 미르재단의 이 출연금 이거 기업들한테 어떻게 모금했느냐, 그리고 미르재단 설립에 진짜 아이디어 제공하고 이사진 구성한 그 차은택, 이 차은택하고 안종범은 어떤 관계냐, 그리고 미르재단 김영수 이사장입니다. 김영수 이사장하고 차은택은 어떤 관계냐, 바로 논문 지도 교수예요. 차은택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 김영수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미르재단 이사들하고 차은택의 특수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금 설명을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되면 또다시 계속해서 제가 미르재단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원에 좀 다니고 해봤는데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보면서 사실 공부를 많이 한 게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정직한 사람,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공부 많이 했다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마치 미르재단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미르재단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재단이에요. 설립 이후에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재단 살려야 됩니다. 왜 언론이 그 소위 허위 보도, 그러니까 왜 이런 좋은 재단을 죽여버립니까? 다만 이거 재단 출연금은 그대로 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한테 피해 준 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